안녕하세요. 카발라 패스워킹 요약 제13강 진행하겠습니다. 카발라 패스워킹 강좌는 50분 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 강좌를 들으시려면은 빈몸 활성화 수행 과정을 운행하고 있는 빛의 사원에 정회원으로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월 5만원에 내셔야지 정회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카발라 패스워킹, 그리고 앞으로 황금꽃 속의 빛의 아이, 그 다음에 수아의 주역 강의, 이거는 수아 선생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 두 가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50분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발라 패스워킹 요약본은 이 카발라 패스워킹 50분 강의를 요약해서 제가 내보내는 거고요. 여기 그 정회원이 되시면은 각종 온 오프라인 수련의 과정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련은 수련센터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는 그 빛의 사원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은 온라인 그 영상 그 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굳이 센터에 오지 않아도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빛의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받는 그 수련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변화에 상당한 많이 도움이 되니까,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세요. 여기 대표 전화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이건 뭐 무료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가입을 하셔서 구독을 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카발라 패스워킹 강의는 어떤 내용을 주로 했냐면은 우리 몸은 이렇게 그 피지컬 바디만 있는 게 아니고 아스트랄 바디도 있고, 그리고 코잘 바디 같은 게 있어서, 이것을 그 카발라의 패스워킹 구조상에 우리가 맨 아래에 있는 말쿠트층에 현실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그 아스트랄 삼각형, 마법의 삼각형은 아스트랄 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 차크라 쪽에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의식이 에고 플레인, 센트럴 셀프라고 해서 여러분의 주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 쪽에서 하이어 셀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의자와 연결돼 가지고 도덕의 삼각형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멘탈 플레인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더 높은 상의자화로 들어간다는,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했을 때 요 상의자화로 들어간다는 그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베일을 걷는 개념이다. lifting the veil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베일을 걷어 올려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만나봐라. 그러니까 참 나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단계에 올랐다고 해서 어떤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심연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심연 너머에 천상의 삼각형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코잘 플레인이다, 이렇게는 코잘 플레인. 그래서 또 다른 그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로 넘어가려면 심연을 넘어가야 된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 이 강에서 저 강으로 이섭대천이라고 그러니까, 이섭대천, 그 주역에서는 이섭대천, 큰 강을 건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큰 심연을 건넌다, 대홍수를 건넌다. 이걸 건너야지 윤회 전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심연 속에 뭐가 있냐면, 윤회 전생의 수레바퀴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우주뱀 괴물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괴물이 여러분을 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는 과정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 자아까지 연결되는 것은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이 어비스를 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비스를 넘는, 심연을 넘어야 상승 마스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피지컬 바디만 있는 게 아니고, 아스트랄 바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멘탈 바디, 상의자, 그 다음에 코잘 바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차원 우주 개념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한마디로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이 세계가 구성이 돼 있어서 마치 장막 구조로 돼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도너츠와 같은 형태를 이렇게 구성하는 게 장막 구조,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 바로 빛의 장이라고 하는 빛의 장으로 이렇게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각 층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이 이제 다중우주 개념을 이 카발 패스워킹을 공부할 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눠져 있는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져 있는 요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각 패스에 뭐냐면은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의 우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바깥에 그 우주 세계에 태양계와 별들이 있듯이 여러분 몸 안에도 태양계와 별들이 있다. 그래서 태양계를 구성하고는 행성들과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그 별자리들 중에 특히 12황도 별자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 해서 그 이치를 추산하는 개념이 아스트롤로지라고 한다. 그것을 점성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계에 있는 그 우주는 사실 우리 내 안에 있는 우주가 투영된 거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현상계 우주를 보고 예언을 하고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투영된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그것을 이제는 뭐예요? 그런 운명 또는 어떤 특정 대상의 운명을 이렇게 추산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몸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바깥에 보이니까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의 우주가 더 본원적이라는 거죠. 우리 몸속에. 근데 그 몸속에 있는 우주를 표현을 할 때 태양계와 별자리로 표현을 하니까 그것을 태양계 행성, 이제 해왕성, 천왕성 이렇게 기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성기호, 금성기호. 그래서 이걸 배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별자리는 바다염소 자리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렇죠? 이 기호. 그러니까 이 카발라 패스워킹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외워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런 거에 나온 물병자리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기호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리 이런 식으로 이 기호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각 패스에 배치를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쌍둥이 자리가 발동을 하고 있구나. 여기 천칭 자리가 발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각 별자리마다 그리스 신화나 이런 어떤 신화적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가지고 또는 여기가 이제는 그 지수화풍의 그 요소도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그 이치를 추산할 수가 있고 자기의 그 내재적 어떤 경험 체계를 이렇게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성술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12황도 그 기호 별자리 모양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별자리 모양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요 기호들을 알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는 뭐냐면은 원래 카발라라는 것이 이제는 그 히브리 우리가 유대 카발라가 정통 카발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세계를 창조한 그 문자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를 했다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라는 그것 자체가 히브리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문자 기본 문자 22자를 22개 패스에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 문자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 문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요 히브리 문자는 알레프라고 그래. 알레프. 첫 번째 히브리 문자. 11번 요 패스에 되는 거 알레프. 예? 요거는 베스. 이렇게 생긴 건 베스. 이렇게 그런데 이 히브리 문자를 그러니까 22개를 각 패스에 이렇게 22개 패스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배치를 하면은 그 히브리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숫자가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치를 추산할 수가 있고 또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히브리 성경의 그 토라 안에 감춰진 그 카발라의 비를 이 히브리 문자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또 읽을 수 있고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은 그 토라 속에서 카발라의 그 숨겨진 비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문자를 저기 해라. 이렇게 공부를 해라. 이게 각 배치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이제는 그 기독교 계통에서의 이런 어떤 유대 정통 밀교 계통에서 대천사 개념인데 아크엔젤들이 배치가 돼 있다. 그래서 1번은 메타트론, 그 다음에 2번은 뭐 라지엘, 뭐 이런 식으로 타지엘, 3번은 타지엘, 비나,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배치가 돼 있어요. 라파엘은 6번, 7번은 하니엘, 그 다음에 8번은 미카엘, 9번은 가브리엘, 10번은 산달폰, 이렇게 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5번은 카마엘, 타치엘, 그 4번은 타치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대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요 천사가 그 공간을 그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산달폰과 그 메타트론은 이 산달프로는 그 엘리야가 그 대천사로 들어온 것이고 메타트론은 에녹이 그 대천사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 천사로 위격에 오른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천사들, 대천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그 변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황금 메탈체가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이라고 하는 것, 광화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보석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석들. 그러니까 그게 영적 보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 몸이 아니라 아스트랄 코잘계에 그 보석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생성이 되는데 그 보석들, 근데 그 물리적 세계의 보석들과 이렇게 공명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석들을 각 그 패스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치를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각종 치유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석을 가지고. 그럴 때 그 보석들이 배치가 어떻게 돼 있냐 뭐 이런 거죠. 16번은 여기 토파즈가 돼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9번은 펄, 진주죠. 그리고 여기 색깔이 뭐예요? 바이올렛. 21번 바이올렛 색깔. 이렇게 색깔들도 오렌지 레드, 31번 오렌지 레드. 이런 식으로 색깔들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 그래서 이 보석돌들과 색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그 의식과 그 카발라적인 이 패스워킹 상에서 여러분의 존재 상태에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치유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보석들을 가지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뭐 여성들이 뭐 이런 걸 많이 하겠습니다. 테라피 개념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뭐 우리가 타로 카드가 원래 황금 새벽단에 만들어 가지고 그 카발라를 연구하기 위한 수단들이었다고 했죠. 제가 타로 카드가. 그래서 타로 카드를 각 패스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 바보 카드, 여기는 뭐 마법사 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타로 카드도 아르카나,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 메이저 카드는 22장이잖아요. 그래서 22장을 22개 패스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피부리 문자 22개를 22개 패스에다 배치하듯이 바로 22개의 타로 카드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타로 카드들은 뭐 에이스 카드, 뭐 퀸 카드는 집단으로 이렇게 갖다 배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을 배치를 해서 이 타로 카드를 가지고 카발라 패스워킹을 규명을 해 나가고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거죠. 그 어떤 정신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로 이런 걸 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평가하고 또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 치유적 개념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저희가 이제는 이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기 전에 원래 이 카발라 패스워킹 샌디 아나샤타사는 주로 핵심 모든 이 자료에 처음에 항상 자신의 만달라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놓았어요. 이 만달라는 샌디 아나스타샤와 같이 이 작업을 했던 그 동료가 이렇게 만든 건데요. 요 만달라가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다 칼라로 만들었어. 칼라로. 우리 여기서
센터에 있으신 여성분이 아주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그분이 직접 다 그 세부 묘사를 다 해가지고 칼라로 만들어서 만달라 이렇게 그림을 칼라로 다 색을 칠했어요. 이게 만달라. 그래서 이 타로 카드 말고도, 그러니까 이런 만달라라는, 그러니까 원래 이 샌디 아나스타샤의 카발라 패스워킹의 특징은 자신들이 구성해낸 이 만달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핵심으로 해서 다른 이런 부가적 요소들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달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달라를 그림을 다 칼라로 채색을 해가지고 이걸 작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만달라도 22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22장. 각 패스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2번 만달라는 이 만달라. 원래는 이렇게 흑백이에요, 흑백. 근데 이제 칼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 이거 일일이 다 그렸어요. 컴퓨터로 요거를. 똑같이 모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요런 이제 타로 카드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32번 패스. 그 다음에 31번 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셨듯이 이렇게 그 카발라 패스워킹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수단들, 그러니까 다중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들, 그 다음에 점성수,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주를 태양계 행성과 그 별자리들로 하려는 아스트롤로지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천사 들어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 문자 22개 들어오고, 그다음에 타로 카드 22장 들어오고, 그리고 만달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석들이 첨가가 되고, 색깔도 첨가가 돼서 전반적인 이 카발라 전체적인 어떤 그 패스워킹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이런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어떤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체적인 어떤 큰 틀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는 그 본격적으로 이제는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는 32번 패스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패스, 그러니까 22개 패스를 하나하나 이제는 강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다음 시간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